안녕하십니까. 생명마루 한의원 일산점 원장 이방원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후유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후유증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여러 증상들이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소실되지 않고 남아있는 여러 임상 증상을 총괄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주로 사고 직후 발생하는 증상보다는 일정 기간 지난 후에 환자가 주관적 장애를 주로 호소하는 증후군을 말합니다. 안타깝게도 현대 진단 장비인 엑스레이나 MRI 통해서 잘 나타나지 않고요. 대부분 정상으로 나타나지만 환자는 몸 구석구석이 아픈 근골격계 통증을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고 신경계 이상이나 골격계 이상을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동반되어 나타나는데요. 심리적으로 과민 상태가 되거나 불면증, 불안증, 집중력 장애, 우울, 불안 등의 증상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외과적인 증상 외에도 내과적으로 두통이나 어지럼증, 구토, 구역, 소화불량, 변비, 식욕부진, 나른한 피곤함 이런 증상들이 동반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교통사고 후유증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았던 차량이 큰 충격으로 부딪히면서 온몸에 충격이 오게 됩니다. 특히 목과 그 다음에 턱 하악관절, 그 다음 허리, 그 다음 어깨, 그 다음에 팔다리 이런 전신적인 부분에 충격이 오게 되고요. 이게 근육의 파열로 가기도 하고 인대의 손상으로 오기도 하고 심한 경우는 골절이나 또 입원 치료를 해야 할 경우로 심각한 손상을 유발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이런 충격으로 인해서 근육 조직과 연조직이 과도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몸 구석구석에 작은 모세혈관에 출혈이나 우열이 생기게 되고요. 부분적으로나 아니면 전신적으로 부종, 염증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점점 전신으로 퍼져나가게 되면 혈액순환도 떨어지게 되고요. 근육 조직에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뼈나 관절의 문제도 당연히 따르겠죠. 그러면서 전신의 통증, 두통, 뒷목도 뻐근해지고 허리에 통증이 생기는 여러 교통사고 후유증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통사고 후유증의 증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교통사고 후유증은 뼈가 부러지거나 입원을 해야 하는 심각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관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남이 보면 딱 꾀병으로 오인받기 쉽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은 아픈데 남의 관심을 얻지 못하고 직장생활 하는 분들은 괜한 오해를 받게 되고 또 가족들한테도 꾀병 환자로 몰리기 쉽지만 본인은 굉장히 괴로운 처지에 몰리게 됩니다. 이렇듯이 마치 골병 든 것처럼 겉은 멀쩡한데 속은 구석구석이 아픈 여러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육 문제도 많이 생기게 되고요. 우리가 척추가 삐뚤어져서 목이나 등이 계속 아프게 되고 오래 앉아있지 못하고 일상적인 생활을 반만 해도 빨리 피곤해지는 전신 증상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충격으로 인한 그런 어혈 반응들이 많은데요. 이런 증상들은 마치 꾀병처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오늘은 팔이 아팠다 내일은 다리가 아팠다가 또 다리 아팠던 것이 멀쩡해지면서 다시 허리가 아팠다가 온몸에 구석구석 나타나고 또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나는 또 특징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후유증의 한방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하게 큰 충격으로 인해서 온몸의 뼈가 부서졌거나 그 다음 큰 외상으로 인해서 입원 치료를 요하지 않는 경우라면 대부분 한방치료가 더욱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증상은 외부로 나타나는 것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또 내과적으로 두루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통찰하여 치료하는 것이 한방치료의 또 장점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한방치료를 통해서 신체 불균형을 해소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어혈을 제거하는 방법이 꼭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법적으로 한 5가지를 선택해서 또 모두 적용하기도 하고 또 일부 적용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5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침치료가 있습니다. 침치료는 일단 제일 아픈 부분에 놓기도 하고 또 전신의 기혈 흐름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몸 구석구석에 또 침을 놓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우리 몸의 혈액순환을 돕고 그 혈액순환을 도우면서 통증을 잡아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부항치료가 있습니다. 교통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 어혈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분적으로 막히고 그 다음에 정체된 부분을 부항요법으로 풀어주면 회복을 빨리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치료 한약으로 어혈을 풀어주는 한약을 쓸 수가 있는데요. 어혈 한약은 단순히 어혈만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원기를 회복하고 면역력을 증강시키고 몸의 통증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추나요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큰 충격으로 인해서 단순하게 인대나 근육만 손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골격이 다 삐뚤어지고 충격을 받음으로 인해서 비뚤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안정시키고 균형을 맞추기 위한 치료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척추를 전체적으로 맞춰주는 추나요법이라 합니다. 저희 또 생명마루 한의원에서는 추나요법으로 전체 척추를 잡아주면서 교통사고 후유증을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봉약침요법을 쓸 수 있습니다. 봉약침요법은 벌과 그 다음에 한약의 여러 유효한 성분들을 적절하게 추출하여서 침자리에 그런 추출한 약물을 주입하게 됩니다. 그러면 심한 근육과 인대의 문제들, 그 다음에 심한 통증들을 잡아주는데 매우 효과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후유증을 줄이거나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사고를 안 당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한데 사람 일이 또 마음대로 되지 않고 또 내가 잘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고를 당하더라도 충격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그런 습관, 그런 게 중요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처음으로 우리가 운전을 하면 성격이 드러난다 하지 않습니까? 성격대로 난폭한 운전이 되지 않고 차분하고 그다음 여유로운 안전한 운전 습관을 우선적으로 들이는 게 중요하겠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시트를 운전 좌석을 잡을 때 너무 뒤로 늘어지거나 눕듯이 되지 않고 우리가 평소 의자에 앉듯이 등받이를 한 90도에서 한 100도 수준으로 바르게 해서 안정되게 운전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당연히 안전벨트, 그 다음에 목의 헤드레스트를 정확하게 위치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 브레이크 밟는 습관도 안전하게 그리고 안정되게 잡으실 수 있도록 하고, 브레이크를 끝까지 밟은 상태에서 의자 간격을 조정해서 응급 상황에서 브레이크 부분을 신속하게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습관이 또 중요하겠습니다.